요즘 군대요? 굉장히 변했죠.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엄숙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이 축제 같기도 합니다. 국토가 위에 신성한 세계. 보기에 따라서는 요즘 애들은 군대 가는 거를 무슨 소풍 가는 줄 아나 봐. 이렇게 말씀하실 어르신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쟁터라도 보내는 양 손수건에 눈물을 찍어내던 어머니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등진 채 입술만 깨물고 입소 대대로 들어가던 장정들의 모습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진짜 사나이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1년 9개월 동안 뭐 신나게 그냥 즐기다 오면 되니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사랑합니다. 삼촌 잘 갔다. 건강하게 잘 있다가 훈련 잘 받고 나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오빠 힘내서 잘 갔다 오고 우리 가족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 이병장정 이동! 우리 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변해왔습니다. 켜켜이 싸운 시간만큼이나 우리 군은 강해졌고 우리 군은 많은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병영 언어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정령들은 군생활의 관문인 보충대대에서 앞으로 21개월 동안 사용할 보급품들을 지급받습니다. 이들이 신는 전투화, 손수건, 속옷, 침구까지 선진 강군다운 모습으로 세련되고 아주 편리하게 변했습니다. 취침과 동시에 11시 몇 시? 11시! 11시까지는 생활관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군기입니다. 사회에선 그렇게 자유롭던 청춘들이었지만 군기만큼은 살아있습니다. 매트리스 몇 층입니까? 30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적게 되면 매트리스가 2단계 예전처럼 차갑고 묵직하거나 일방적이지 않고요. 차근차근 친절한 소통 방식이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지는 않죠. 2층입니다. 맞습니까? 네. 무조건 3층 다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건 훈련장에서 나타납니다. 아직은 군복이 제 몸처럼 편하지 않지만 몸살이지 않고 뛰고 눕고 뒹굴고 다시 뛰면서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건군 이래 모든 군인들이 그 길을 걸었듯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군대 말입니다. 내가 살겠으니까 총기세 좀 제대로 해. 잘 못 듣습니다. 수입하라고 수입. 수입은 뭡니까? 소호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저 휴가라서 내일 야간대군 열애랍니다. 열애라고? 예. 와, 개 땡뽀치네. 좋겠다. 근데 땡보가 뭡니까? 이것 때 PT 시절 때 힘들었지. 체조가 뭐가 힘듭니까? 미안 짬찌라 잘 몰라. 짬찌는 뭡니까? 제가 지난번 연구하면서 약 1,800명 정도의 육해공 해병대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언어 조사를 했습니다. 뿌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의 잔재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어 순화 운동을 하면서 다 사라졌는데 군대에서는 수십 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언어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신병들이 그걸 어려워하고 새로 배워가면서까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현실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몰랐지만은 군복을 입고부터 누구나 몇 개씩은 배우고 써먹게 되는 말들, 이른바 이 군대식 언어인데요. 군대식 은어, 비속어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군생활이 깊어질수록에 견고해지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주변과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깔깔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거죠? 김빠이 한다. 김빠이 한다? 네. 그게 어떤 말이에요? 훔친다고요. 훔치다. 아세이 들어왔다고요. 신병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짬찌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아, 들어보긴 하셨어요? 네. 군인끼리는 통하지만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소통이 어려운 군대 말들, 이거 당장 몰아내야 할까요? 선기능과 악기능이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기능으로는 같은 은어, 같은 비속어를 쓰는 분들끼리 결속력이라든가 친밀감, 유대감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더불어 사는데 이해를 높이고 일의 효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악기능으로는 같은 비속어를 쓰지 못하는 그룹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속어나 은어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모멸감이라든가 따돌림 같은 걸 이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속한 그룹과 안 속한 그룹 사이의 괴리감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 많이 쓰는 은어나 비속어들은 우리 표준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국립국어원에서 그 어원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없는 단어는 없죠, 지금 현재. 이 사전에 없는 단어. 짬밥이라고 할 때 짬은 사전에 없는 국적불명의 말. 놀랍습니다. 짬이란 말은 군대에서 먹는 밥을 의미하고, 짬이 많다, 적다는 말은 군생활 기간을 말한다는 거. 군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 않을까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국어 대사전에 없는 말이군요. 사실 사전에도 없는 말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군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려라든지 어떤 새로운 유행어 같은 것은 생기는 이유가 뭔가 이제 10대, 20대들이 좀 더 새로운 어떤 그걸 추구하는, 좀 신선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려는 그런 욕구까지 겹쳐가지고 장년층, 노년층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군의 한정에서 그런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6회 공군 비용사들의 언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구리스가 이 구리스인가 하는 막 그런 1년 차이 나는 선임이랑 그 차이를 1년 차이를 아들 군번, 뭐 아버지 군번 이렇게 하고, 또 반개월 차이 나면 막 조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좀 헷갈렸습니다. 군대 말의 문제라면 보통은 육군의 그것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의 경우 그 창설 배경부터가 우방국인 미국이다 보니 오랫동안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영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 용어도 아니고 작전 용어도 아닌 부분까지도 영어가 쓰입니다. 함정 생활을 하는 병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상, 숙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야, 너희 실내 청소했나? 네, 했습니다. 실내 청소 마무리하고 네. 올라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불 밑에 좀 쭈글쭈글한 것들 다 피고 체스터, 자기 체스터 한 번씩 다 정리하고 오늘 쇼핑 끝났으니까 여기 물기 밑에 있는 거 스나프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커피 청소 위에 커피 많이 마신 거 흔적 있으니까 오늘 사이드로 한번 닦고 오늘 새로 올라가서 사이드하고 수납을 다 따라. 그리고 쇼핑한다는 뜻을 아예 몰라서 그냥 이병 때는 그냥 따라다니고 이게 그 배 청소라는 게 물로 배를 그 청소한다는 뜻이 쇼핑이라 그때 이제 따라다니고 있어가지고 오기 전에는 뭐 사이드 피다 이렇게 해서 그 은어로서 쓰이는 사이드라는 뜻은 알고 있었는데 사이드가 손걸레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 접할 때는 물론 이게 생소한 단어들과 용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선임들에게도 물어보고 미리 좀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알게 돼서 이제 후임들이 와서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군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비속어, 은어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바꿔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은어들의 행진은 식당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보자 웨이스로 뒷정리하자. 양내야. 예, 이병무용. 빨리 추가해서 가라. 예, 알겠습니다. 뭐하냐, 빨리 안 오고. 신경수님이 어. 추라이가 무엇입니까? 추라이 누구냐? 예. 어? 너 지금 군생활 지 얼마 했다고? 저 2개월밖에. 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빨리 18 가자, 18.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한 우스갯소리로 육군은 식판에 밥을 먹고 공군은 추레이에다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군의 특성을 드러낸다든지 육군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 용어는 얼마든지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문제고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공군도 해군 못지않습니다. 한 공군기지의 정비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가 블리드에어 하이 프레셔 셔도 밸브야. 여기 와이어 있는데 또 좀 수정 좀 해야겠으니까 메가네 좀 가져와라. 네? 메가네. 메가네 몰라? 메가네 뭘? 그게 뭡니까? 메가네 임마. 짬밥 못 먹었나 임마. 죄송합니다. 빨리 돌아. 복스 핸드런치. 복스 예. 핸드런치 빨리 바꿔. 예, 가져오겠습니다. 바꿔 써도 어려울 게 없는 외래어와 출처 불명의 은어와 비속어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육해 공군을 막론하고 널리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한 식당에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시기는 조금씩 달리하지만 한때는 같은 최전방 GOP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했던 이들. 남자들은 이런 순간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공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공감의 중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76년, 77년 군번들만 해도 엄청 맞았거든요. 저도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앉아있지는 못할 정도로 엎드려서 자고 이런 기억도 있어요. 자대 배치하기 한 몇 달 전에 큰 구타사고가 나서 고참들이 다 이제 영창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분이세요. 강원도 화천이라는 데는 내가 정말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저희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군 생활을 했다는 1980년대. 사실 이들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모질고 엄격한 군 문화 속에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들이 쓰던 말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지금 군에서 쓰는 말을 그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또 그들이 썼고 지금도 군 후배들이 쓰고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다 우리 양 뭐지 그게 깔깔이 노란 깔깔이는 야상 전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게 깔깔이고 예전에도 꿀보직 이런 말 썼나요? 꿀보직이라는 건 요즘에 나온 거고 옛날에는 이제 그 돈보직이라고 해가지고 위생병, 사진병 이런 돈보직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군대 보직을 갔다가 거기서 주특기를 같이 군대 생활을 하셨는데 깔깔이라는 비서 깔깔이는 당번병 서대장 당번이나 아니면 중대장 당번 그런 사람들은 깔깔이래.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야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저런 말 참 많이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이 인격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군인이든 아니든 말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군 조직도 엄연한 이 사회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말의 공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요. 국적도 알 수 없는 또는 일본식 조어에다가 뜻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가는 경우 그래서 제3자가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이게 바로 우리 군대 말의 현 주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말의 폭력성입니다. 곧 말이 이 칼이 되는 경우죠. 우리는 한부대 병사들에게 체육 활동을 권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기분을 최대한 격정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언어 폭력이 어떤 경로로 통해 발생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연결! 야, 축구 할 줄 알아? 말 못 눌려? 어? 몇 번 해봤어? 너 안 해봤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팀이 지게 생겼어. 먼저 후임병사의 서툰 운동 실력이 계급에 앞선 선임병으로부터 지적받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미쳤냐?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족관문 안 했어? 족관문 안 해봤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뭘 못 봐. 바로 앞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겠구만. 후임의 실수로 머리를 채인 선임이 후임들을 단체로 집합시킵니다. 실제로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은 병영 곳곳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었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감정의 대결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군대인지 모르냐? 또 다른 부대의 휴게실. 병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병사들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지는 모니터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가 증명합니다. 의무복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혈기왕성한 그 세대만의 특성이 충돌하면서 빚어낸 오늘날의 군 언어. 니네 그게 뭐 하는 거야 인마 지금? 지금 게임이야? 지금 니네 지금 안 돼 이러면 물론 그들이 쓰는 문제의 언어들이 군에서만 자체 생산되고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언어 폭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교묘하게 상업적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피부도 다 썩었어! 독서를 퍼부어야 시청률도 올라간다고 굳게 믿는 방송, 그리고 그런 미디어와 문화에 내성이 생겨 무감각해진 사람들. 결국 오늘날 군 언어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그 방송이 그 품위 있는 언어 유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방송에서는 그 방송 출연자들이 특히 그 고정 출연자들은 매우 훈련된 그
그 아주 바른 품위 있는 영어를 쓰는 사람만 출연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서의 언어 폭력은 때로 극단의 결과를 낳습니다. 한동안 꾸준히 이어지던 병역 내 사고들은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언어 폭력, 지금 보신 바와 같이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선진 정예 강군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요, 세계 평화에 기하기 위해서 파병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군의 완성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병영 언어 말이죠. 다행히 최근 우리 군에서 혁신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바람인지 보시죠. 지난 9월 초순 수도권에 있는 한 육군부대. 어쩌면 군에서는 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다짐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뛰어나요! 앞뒤로! 툭! 하나, 나는 언어 개선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 하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어 폭력을 하지 않겠다. 이 부대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병영 언어 개선 선도 부대로 선정됐습니다. 사단은 지난 8월 23일 육군의 병영 언어 개선 선도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도 부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다양한 우리말 사랑 활동을 전개하여 이 부대가 병영 언어 개선 선도 부대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병사들의 언어 개선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합니다. 부대는 자체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병사들의 구체적인 생활 언어들을 확인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대장도 이거 다 읽어봤는데 설문 읽어봤는데 보니까 많아. 이게 그런 것도 말고도 뭐 보니까 예전에 계단 창고 이런 거 뭐 개창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많더라 보니까 뭐 우리 또 통신 용어도 있잖아. 뭐 땅거미 더한 것도 있어 보니까 이제 막 들어온 전임신병은 햇잠지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참 별 용어가 다 나도 이런 것도 모르고서 참 병력들을 안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그 실제 이제 언어폭력 관련돼서도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인격 비하적인 이런 언어도 일부 있습니다. 막 훈련하고 이제 막 작업하고 그러다 보면 힘드니까 간부들은 이제 그런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선임병들도. 그런데 그 병사들 실제 면담을 해보면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죽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신병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제 사실 그런 것도 느꼈고. 준비 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뒤 자유시간, 몇몇 병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들의 얘기를 담습니다. 필요한데 가서 그냥 스타가 주시죠. 부대가 최근 캠페인 영상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언어 생활을 주제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저도 낑겨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대사가 틀렸어요. 뭐 하는 거야? 애들 치고 치고. 저도 낑겨도 되겠. 자, 이등병 그거 역할 다시 대사 숙지하고 제대로. 네, 알겠습니다. 잡고서 느긋하게. 할 수 있지? 예. 병사들의 모습 제법 진지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3더하기 3까지 했는데 4더하기 4도 있습니다. 싫어. 보여주지 마.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던 말도 고쳐보려고 했고요. 유쾌한 선후배 관계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노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데? 근데 저 스타 도수입니다. 박정현 변호사님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만만한 상대라니 말도 안 되지. 가서 해볼까? 예. 가자. 뭐 주면 내가 가면 쏠게.
바르고 소중한 우리말 우리가 즐기자! 부대의 언어 개선 노력은 다음날 아침 색다른 인원 점검 시간에서도 엿보입니다. 과거 일사불란하게 잠자리를 정리하고 내무반을 튀어나가던 모습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많이 아파 근데. 많이 아파. 다 풀렸네. 무리한 것 같아. 이건 무슨 일일까요? 병사들끼리 안아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동성이기 때문에 어색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하고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 이제 접촉이 되면서 이제 서로 편안한 느낌도 있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살이 맞닿다 보니까 더 친근감이 느껴져서 좀 선후인간도 더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도전 골든벨처럼 저기 우리 고운말 바른말을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 도전 골든벨처럼 이렇게 우수용사 뽑아서 포상도 해보고요. 상벌점 제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도도 하고, 그다음에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몇 시간 정도 마스크 딱 씌워가지고 욕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이벤트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병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일기 쓰듯이 감사한 마음도 꾸준히 기록하고 또 언어 개선하는 것도 꾸준히 개선되는 효과를 계속 일기 조금씩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행동화되는 겁니다. 이른 아침 영내 강당에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공부반, 재미반, 은어 비속어를 중심으로 한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상조사는 올바른 표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신상조사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과연 이 단어는 다른 사용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자세의 위반죄를 행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얼차려는 올바른 표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아군 사이에 정해놓은 문답식의 비밀 단어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 정답을 불러주세요. 눈빛들에서 의욕이 넘쳐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병사는 4명. 마침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한번더 맞습니다. 벨기에는 3박 4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 관심 가지라는 의미에서 최종 4인 남은 사람도 대대장 차량으로 오늘 포상하도록 하겠다. 자, 4인 앞으로! 나머지 3명도 신났습니다. 언어폭력이든 은어나 비속어든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너무나 쉬운 방법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돼보는 것이죠. 이 공군 부대에서는 역할극 경연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 연습 장면 들여다봤습니다. 동호야, 점심시간 어디 갔다 왔냐? 점심시간에 갑니다. BX 갔다 왔다고. 그럼 집 가면 누가 보는데? 내가 보나? 집 가면 누가 봐야 되는데? 내가 봐야 돼? 제가 봐야 돼. 네가 봐야 되는데 네가 BX에 왜 가는데? 드디어 선임병과 후임병의 역할이 바뀔 시간이군요.
어제 한 거였냐? 오늘 점심시간에 PX 다녀왔어. 그거 하는데 잘못한 거 바로 나오네.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처음이야? 병장이 말하는데 그게 뭐야? 싸가지 없게. 죄송하다. 굉장히 말하는데 지금 무서워? 과거에는 이른바 일석첨오로 불리던 시간, 소위 고참이 졸병을 훈계하거나 얼차를 주던 공포의 시간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석첨오란 말은 감사첨오란 말로 바뀌었고, 고참은 선임으로, 졸병은 후임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그뿐이 아닙니다. 선임과 후임이 하루 일과 가운데 있었던 칭찬거리를 나눕니다. 이상으로 감사점으로 한 마치 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특별한 방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방일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욕설과 칭찬을 번갈아 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후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런 노력들은 천천히 병사들의 말을, 그리고 마음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진짜 얼굴 작고 잘생겼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키가 좀 작네. 뭐 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표어나 포스터, 올바른 언어 습관 생활하기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가면 갈수록 좀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말이 고와지니까 사람들 마음도 고와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군 부대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간부와 병사들, 전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승함대 우리말 지킴이 선발 평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못 생활하고 있는 생활 속의 은어나 비속어들 다 적어놨으니까요. 올바르게 표현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시간은 한 20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손을 머리에 올려주세요. 자, 맨 뒤에서부터 걷겠습니다. 몰라. 학교 시험만큼의 부담은 아니지만 시험은 시험. 참작에 대하여 경례 필승!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영생활 명랑화, 또 여러분들이 후임들한테 잘 지내는 의미에서라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 전문가가 군에서 강연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 전문가들이 전군 부대에 걸쳐 초청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생긴 새로운 흐름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게 요것만으로 끝나면 지금 우리 군은 하나의 거대한 교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 문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이 다 같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남과 어떻게 의사소통할 건지, 그리고 또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산과 또 이 사회의 어떤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우리의 말과글, 언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 특히 예의 있는 말, 폭력적이지 않은 비폭력 대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이런 것 중심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해나갈 필요성, 이게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군 특성상 예전부터 사용해온 은어나 외래어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은어나
외려들을 한순간에 모두 순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휘관들의 지휘 관심과 장병들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작은 공부방. 해군 장병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우리말 사랑이 병영의 울타리를 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우치면서 국민과 소통의 창까지 열고 있습니다. 기억 한번 읽어봐. 네? 기억 한번 읽어봐. 지금부터 잘 해야지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잘 풀 수 있어요. 일반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올바른 한국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더더욱 한글을 가르치면서 다른 아이들과 그리고 같은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저씨한테 공부 배우니까 좋은 점이 뭐야? 공부 실력이 더 늘고요.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말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해군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해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군이 모든 노력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고 말하고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이라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또 어떤 문제를 만드는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때마침 우리 군이 혁신적인 언어 개선 운동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병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이런 노력이요, 우리 사회에서도 반듯한 언어 사용 문화 운동으로 번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인 물처럼 존재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병영 언어들. 관행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군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오래된 군대 말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은 한결 강한 언어 청정 지역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훈금 경험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언어계상 군도부대!